안녕하세요. 뮤비스 임용음악 강사 다이나입니다. 오늘 설명에는 지난 2021년 11월 27일 시행했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023년도 대비 1년 강의 컨셉과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 강의 컨셉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분기는 크게 4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기초 역량 단계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초 역량은 1, 6월에 진행되는 반이고요. 기본 이론반, 마인드맵 강의를 통해 전체 음악 임용 전범위의 내용을 구조화하는 반입니다. 구조화를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중간중간 마인드맵 제출과 중간평가 등이 진행될 건데요. 이를 통해 가장 빠른 시간에 구조화를 해나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1, 2월 달에 평균 하루에 보는 마인드맵 양이 100개에서 150개 정도 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제출하고 피드백 받는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귀찮은 걸 해야 하나 싶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조화를 이 작업을 통해 완성해 왔죠. 이 마인드맵 피드백과 더불어 기본 이론반에서 올해 달라진 점은 기본 학습 문제가 2~3문제, 그리고 실전 문제형 2문제씩 매 시간마다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기초 개념을 완벽히 쓸 수 있는 문제와 실전형 응용을 적절히 섞어 기본을 실전답게 풀어가는 연습을 1, 2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영양 코스 두 번째, 화성학은 음악 임용고시에서 이야기하는 화음의 종류, 화음의 기능 및 역할, 성부 진행 등 기능 화성학에 포인트를 둘 것이고, 대중음악 반주 코드에서 활용되는 재즈 화성학 기초가 같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이미 대중음악을 반주하는 코드 기호와 관련된 문제가 여러 번 출제가 되었었죠. 정상 수업 시간에는 내용 설명이 진행되고 수업이 끝난 후 연습 문제를 풀고 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해설 답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내용 공부는 학원에서 저와 함께 하시고 집에서 충분한 시간을 거쳐 복습을 한 후 연습 문제를 충실히 풀어 내용 학습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해설 과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성학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은 수준 차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준비했으니 개별적 수준에 따라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역량 세 번째, 음악교육론 기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교재가 음악교육 기초책일 것입니다. 5판 교재가 작년 늦게 출판이 되어서 아마 불안한 마음으로 이번 시험을 보셨던 분들 계셨을 겁니다. 음악교육 기초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음악교육 총론 개정판도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음악교육 기초 5판을 상세하게 보는 것을 1, 2월 달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세이신 분들에게는 상세한 해설과 함께 책 한 권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심화 단계에서 바로 문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적응이 빠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올해 공부가 2년 차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복잡하고 거대한 작업이 될 이 개론서 탐독을 2월까지 끝내놓으셨을 때 3월 달에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심화 과정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3월 개론서반에 있던 음악교육론 개론서 강좌를 미리 기초 역량 단계 1, 2월 반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월 기초 역량 단계를 마치면 3월 둘째 주부터는 여러분들은 종합세 심화반과 개강총회반, 개론서 통독반, 교과서 분석반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공부는 구조적이고 위계화가 잘 된 교재를 가지고 심도 있게 탐구하는 것이죠. 강의는 그것을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원하는 역할일 것입니다. 이 공부에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개념을 몇 자로 정리한다? 혹은 많은 내용을 간단하게 줄인다가 아니죠. 각 개론서에 펼쳐진 수많은 지식 내용이 공통적으로 전달하는 부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비교하고 교과서나 교육과정 위계에 맞춰 랜덤으로 펼쳐진 지식을 순서대로 시퀀스에 맞춰 배열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인 것이죠. 종합셋은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학습을 도와주는 서브노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최종적으로 들고 가는 여러분들의 교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개강총회. 개강총회는
개론서 강의를 총집합시켜 회독하는 심화 과정입니다. 개강총에서 사용될 다해나 강좌 주교재 개강총에는 과거에 심화 한 줄 정리라고 불렸던 교재이고요. 이 교재는 약 60여 권의 개론서와 수백 편의 논문의 핵심, 그리고 2015 교육과정에 준한 교과서 분석 내용을 시퀀스에 맞춰 위계적으로 재배열하여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만드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그리고 개론서를 이것저것 산만하게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정리해놨고, 개념을 문제를 통해 긴장된 상태에서 개념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천 개의 넘치는 문제들이 개강총의 문제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개강총의 문제는 7, 8월에 진행되는 문제풀이반과 같은 그런 문제 적응력을 올리기 위한 문제라기보다도 문제를 통해 개론서에 제시된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문제라는 것이 포인트죠. 여기에 심화반 옵션 강좌로 개론서 자체 한 권 정도는 내가 심도 있게 읽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 국악, 서양음악 각각의 개론서를 통독하는 반이 개설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개론서를 읽다가 너무 많은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공부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방향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핵심 개념이라는 거죠. 잠시 영상을 볼까요? 교양식 바다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인상 중인지 알아? 라고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옥타브가 이렇게 병행된 거 보이시죠? 옥타브 병행 별로 좋지 않겠죠? 드르르르 하면서 음색적인 어떤 효과, 관현악법적인 음색 효과, 그 다음에 병행 음정을 갖다가 아무 거리낌 없이 쓰고 있네? 라는 걸 보아서 아하, 인상주의와 그 맥락이 같겠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제시한 영상은 제가 교과서 분석반에서 했던 수업이고 관련 내용은 이번 서양음악 파트에서 기출된 곡이죠. 그러니까 교과서를 그냥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과서에서 문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공부를 풍성하게 하되 반드시 교과서 개념이 중시되어야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핵심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면 공부가 지치게 되고 오히려 핵심이 아니라 주변 내용에 신경을 쓰게 되면서 이 시험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적용 역량반의 그 첫 단계 기출문제반입니다. 제 기출 강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점은 충분한 해설과 답안 자료입니다.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임용시험 답안지를 따로 제공하지 않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었을 것입니다. 기출문제 자료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문제를 온전히 풀기 위한 해설 자료가 충분히 잘 들어가 있어요. 즉, 문제를 푸는 적용 능력의 첫 시작이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을 풀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응용력을 키우는 문제가 문제풀이반에서 보여지게 되죠. 응용력을 향상시키는 융합형 문제란 영역과 영역을 묻고 시대를 관통하는 기법들을 물어보는 문제들로 구성되죠. 화면에 보이는 것은 2021년 다이애나 문제풀이반 문제입니다. 오케gem이 살았던 르네상스 시대와 베베른이 살았던 현대시대에 적용하고 있는 카논 기법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시대를 관통하는 음악 기법은 이번 시험 소제토카바토와 같은 모티브 창작 음악 기법 등에서 같은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실전 역량 단계인 파이널 이론반은 최종적으로 이론을 꼼꼼하게 총정리하는 반입니다. 그동안 문제로 구체화시켰던 개념들을 이제 다시 정리하며 갑자기 개념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이론을 다시 정리하면서 지식이 촘촘하게 재구조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전 역량 단계, 마지막 단계, 모의고사 단계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스킬, 예를 들자면 A형을 일부러 어렵게 만든다든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앞쪽에 배치한다든지 혹은 애매한 문항을 접했을 때 이 답을 어떻게 써야 한다든지 그러한 실전 스킬을 훈련하는 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쯤이면 많은 걸 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총동원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풀이 스킬만 알아도 모의고사 기간 내에 10점 이상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 단계이죠. 이렇게 1년 강의 컨셉을 마치고 2022년도 다이애나 강의 달라진 점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말했던 새로 개정된 음악교육론 기초 5판 개론서 강의가 1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심화과정에서 개강총회반 음악교육론이 새로 개설되고요. 개강총회는 과거 심화 한주정리반이라고 해서 서양과 국악에만 있었는데 올해 음악교육론이 개설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렌디드형 수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강의 스케줄에서 시간에 대한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앞부분은 설명이 길고 뒷부분은 시간의 제한 때문에 후다닥 끝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엄수하여 정규 강의 시간은 매 수업 저녁 7시 이전으로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충분한 강의 설명으로 편집된 동영상 강의가 제공됩니다. 매번 같은 포맷으로 강의를 들어야만 하는 여러분들의 지루함, 그리고 직강에서 10시간씩 앉아있어야 하는 피곤함, 그리고 제한된 시간에 많은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데 이런 물리적 시간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의에서는 블렌드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강의는 PC, 태블릿, 핸드폰에서 무리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 설명은 충실하게, 시간은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윌비스에서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학습 지원을 위해 이전보다 직인강 전환이 자유로워집니다. 직강, 인강, 직라이브 총 3개의 채널에서 선택적으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인강을 듣다 직강에 쫄깃함이 필요하시다면 나오시고 직강 듣다 너무 피곤하다 싶으면 직라이브, 인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카페 공지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도입한 방법이 블렌디드형 학습법입니다. 최근 교육청에서도 전 학교에 블렌디드 학습법을 도입했죠. 교사가 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접해봐야 할 학습법일 것입니다. 다이애나 교재는 한 권으로 끝나는 마인드맵, 한끝맵이 1, 2월 기본이론반에서 사용되고 심화반에서 사용되는 주 교재는 종음셋이 사용될 것입니다. 나머지 자료는 모든 강의가 업로드될 시 함께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원활한 수업을 위해 뮤직 서커스에서 제공하는 종음셋 강의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한끝맵, 한주 정리, 개강 총회반 자료들은 종음셋 순서에 따라 전개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와 개론서에 나온 악보들이 종음셋에 수록되어 있는데 종음셋 순서에 맞게 수백 개의 음원이 탑재되어 있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음악을 찾기 위해 유튜브를 하나씩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뮤직 서커스의 음원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시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음셋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퀴즈를 풀어보면서 스스로 학습한 것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뮤직 서커스에서 지원하는 종음셋 강의 지원 시스템 역시 PC, 태블릿, 핸드폰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이미 저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 다이애나 강의 차별화된 점을 알면 여러분들의 학습 계획을 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저의 강의는 완벽하게 수험생들의 이해 중심 강의에 포인트를 둡니다. 시험이 끝나면 항상 듣는 말이 선생님 하도 많이 말씀하셔서 기억이 났어요. 아니었는데 수업 시간에 했던 단어가 생각나서 그냥 썼는데 맞았어요. 이런 말들 자주 듣습니다. 수업 시간에 완벽한 이해, 그리고 그걸 기억 남게 하는 것이 저의 강의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다 어디다가 표현을 했어? 검은 듯한. 지금 풍랑을 맞이해가지고 겨우 나뭇가지 하나 잡고 있는 그 마음에다가 표현을 할 때 그 부분에서 뭐가 확 바뀌겠지.
거머듯하는 데서 어떻게 했어? 막 북소리도 더 둥둥둥둥 하는 느낌이 들 거고 소리도 이제 아이고가 나올 거 아니야. 거기가 어딘지를 이제 찾으라고 해서 가사에 어울리는 가락을 탐색해 봅시다 나오잖아. 그게 어디에 나와요? 거머득을 이제 찾아. 거머득 어디 있는데? 차별화된 다이나 강의 두 번째. 특히 초세신 분들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버거운데 서브노트를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서브노트라는 것은 엄격히 말해 지식을 한눈에 알아보기에 체계 있게 종합화한다는 말인데 그 어려운 단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브노트를 만든다? 이것은 아주 난해한 작업이 되고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인지 내용을 그냥 내 노트에 혹은 내 컴퓨터에 옮겨 적는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구별이 안 갈 때가 오죠. 내용을 이해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현타가 오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수업에서 이해한 것을 외우기만 하십시오. 서브노트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표로 도식화된 자료에 자신의 언어로 단권화하면서 자신만의 서브노트로 완성해 가십시오. 제가 핵심 개념을 맥락에 맞춰 충실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종음셋을 이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잘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다이나 강의 세 번째,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쪽팔릴 필요도 없고 부끄러울 필요도 없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SOS 한 거겠죠? 여러분들은 마인드맵 과제를 완벽하게 다 하진 못해도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과정이 모두 실력이 됩니다. 올해는 중간평가 부분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2년차 이상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중간중간에 평가를 통해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평가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차별화된 다이나 강의 네 번째. 매년 시험이 끝나고 나면 감사하게도 문제가 많이 적중돼서 고맙다. 수험생들의 그런 카톡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제가 잘 찍어서 적중하는 건 아니에요. 적중률의 첫 번째 시크릿. 바로 기출문제의 꼼꼼한 분석에 있습니다. 제가 매해년마다 시험이 끝나고 바로 뒷날 해설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27일 시험 보고 바로 그 뒷날 28일 날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자료는 모두에게 열람되어 있으니까요. 가셔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자유롭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사로서 시험의 트렌드, 바뀐 부분, 달라진 부분을 빠르게 캐치해야지 빠르게는 2차 수업 실현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의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올해도 그런 의미에서 기출해설 강의와 자료를 서둘러 만들었고 그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참고 문헌 정리가 파악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강의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크릿, 교과서입니다. 기출문제와 더불어 교과서는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고등학교 음악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중고등학교 음악교과서를 완벽히 알고 교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과서반을 단독 강좌로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과서와 기출 강의는 단독 강좌를 통해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이 시험의 필수사항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페달링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페달을 밟았다 떼었다, 밟았다 떼었다 하는 표기.
사용법 잘 한번 보시고요. 피아노 페달과 관련된 것들을 또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오른쪽 페달을 바로 이제 댐퍼 페달 혹은 라우드 페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스테이닝 페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서스테이닝 페달. 페달에 대한 사용 말씀드렸습니다. 페달과 관련된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종슨 1권 53페이지 보시면 자세하게 소개해놨습니다. 컨설디너라고 나와. 뭐예요, 컨설디너? 뭐라고요? 그러면 야간계 빼면요? 그래요? 그러면은 야간 페달을 사용하라고 할 때는요? 그러면은 야간 페달 사용하지 말라고 할 때는요? 센자코르다? 좀 말이 안 붙죠? 센자코르다 안 붙지 잘. 그러면은 야간 페달 사용하지 말아라 할 때 트레코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그럴 줄 알고 내가 그런 말을 할 줄 알고 있었어. 그죠? 자꾸 내가 걸리라고 만든 문제에 걸리지 마세요. 걸리라고 만든 문제 제발 걸리지 좀 마. 마지막으로 다해나 차별화된 강의에는 차별화된 시스템이 있기 마련이죠. 수험생활을 하느라 늘 바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윌비스, 뮤직 서커스, 저 다해나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이나 공문에 정리된 팩트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뮤직 서커스 유튜브 채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티오가 얼마나 날지,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들을 팩트에 근거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규 교사 TO는 지역별로 늘어나거나 적어도 유지되는 지역들이 충분히 많다. 충분히 많다. 이 자료는 매년 각 지역교육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5년 동안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제가 지역별로 정리한 표인데요. 뭐냐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자기네들 지역에 향후 5년 동안 학생 수, 학교 수, 교직원 수 등을 추산해서 발표하는 자료들이에요. 그 밖에도 뮤직 서커스에서는 실기와 상담 등 여러분들의 임용 관련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뮤직 서커스 카페를 참고하시면 이론과 실기 통합 상담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실기 따로, 이론 따로 상담받느라 번거롭고 초수이신 분들은 많이 헷갈리셨을 것입니다. 모든 실기와 이론 상담은 뮤직 서커스 카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인지하고 세팅해 놓으신다면 올해 여러분들의 목표가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임용고시 시험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선배가, 아는 언니가, 불특정 다수가 했다는 그 방법 그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지인이 합격자일지라도 말이죠. 그분들의 조언이 조언일 뿐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선장 역할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가볍게 귀로드는 조언이 여러분들의 1년 계획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커리큘럼, 공부할 자료 등을 꼼꼼히 살피시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이성적으로 많이 생각하셔서 잘 분석하십시오.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그 전략이 있습니다. 가장 촘촘히 설계하는 자는 이 시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의 위너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저의 설명회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